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었고 이 철근 누락으로 공사 중이던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출범 3주년을 맞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을 모시고 안전을 주제로 한 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안전관리원, 이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출범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건설 현장 안전에 관한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 안전, 시설 안전, 그리고 집안 안전을 전제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그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을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사고가 많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 15,6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12월 말쯤 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안전 점검은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출범 이래 건설 현장 점검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데 실제로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 올해 저희 늘 그렇습니다만 저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 수가 한 15만 개 내지 한 16만 개쯤 됩니다. 예. 그 중에 한 10%에 해당되는 한 15,000개소 정도를 저희가 매년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3년째가 되고 있는데 저희의 그 점검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그 안전 문화 인식도 많이 좀 개선이 됐고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는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고 사망자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에 한 506명이던 게 22년에 402명으로 한 5년에 걸쳐서 한 100여 명이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지난 3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작년 대비 한 40여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그 안전 점검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동절기 안전 점검 중이라고 하셨는데 겨울철에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예. 겨울철 되면 뭐 일반 가정에서도 화재 안전을 아마 가장 신경을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에서도 화재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이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내부에 뿜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단열재를 붙인다든가 특히 이제 그 내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철골에 용접하는 그런 작업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용접 불꽃이 그 인화성 물질에 붙게 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0년에 그 이천에 물류 창고에서 그 화재가 나가지고 38명이 돌아가신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에 하는 점검에서는 그 화기와 같은 그 화재 안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밀폐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환기 시설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4월이었죠. 이 분당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이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이 상당히 커졌는데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는 전국에 한 427개 단지가 있었는데 그 427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같이 저희가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 안전점검을 한 결과를 놓고 보면 뭐 문제가 됐던 철근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뭐 콘크리트 강도 저하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토부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측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새 기준으로 측정한 사례가 나왔습니까? 예, 이게 이제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11월 달에 서울에 있는 그 40세대 그 공동주택 이 2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작년 8월 달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때 이후에 이 사업 승인 아파트부터 적용되도록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기간이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보기엔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그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도 이 성능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단지가 많이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는 예.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예. 이 표본이 전체 아파트의 2%에 불과하다는 점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일단은 이 샘플 세대수를 고를 때 컴퓨터가 이제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뭐 2%가 되더라도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적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이 샘플 그 세대수를 5%까지 확대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러 기관과 뭐 지자체들도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오송 참사도 그렇고 이와 같은 예. 재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 간의 좀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사태가 예. 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요 근래 일어나는 그 재난이 유형이 보면 예. 시설도 여러 개가 좀 겹쳐 있기도 하고요. 공간도 겹쳐 있는 그런 복합 재난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오송 그 참사도 보면 알고 보면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이제 협조가 됐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복합 재난에 대해서는 그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건 물론이고요. 옆에 있는 기관이나 부서의 일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중첩돼서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치 100m를 달릴 때 100m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110m, 120m를 보고 달려야지만이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것처럼 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옆에 인접해서 하고 있는 그 부서의 일도 조금은 중첩해서 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이 기관 예. 운영 구상을 간략히 말씀해 예. 주시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게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기본 취지입니다. 내년에도 저희 그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고도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나 기법을 좀 정교하게 다듬고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생긴 그 인천 그 붕괴 사고와 같은 그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기술의 질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국토안전을 주제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